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지난주까지는요 쉬는 날이 많아서 다들 좀 징검다리 휴일로 좀 산만했는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사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가 만든 모든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에 제가 2018년부터 데일리를 쓰면서 우리 시장의 일기장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궁금하시면 또 옛날 제 데일리 들어가 보시면 그때가 시장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10월 14일에 어떨지 한번 전망을 해보면 자,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 10월 8일부터 좀 뭔가 변화가 있었다 그랬죠. 특히 10월 8일 이후부터 8일 특히 11 이틀 동안 투신과 연기금이 매도하면서 뭔가 시장 분위기를 상당히 흐트러뜨렸는데요. 자, 전체 시장 흐름을 본다면 지수동, 코스닥동 지수동향과 연기금의 매매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사면 지수가 올랐고 연기금이 팔면 지수가 빠졌고 또 연기금이 사는 날은 상승 종목이 많았고 연기금이 파는 날은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자, 물론 꼭 연기금 때문에 이렇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유사점을 찾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시장에 상당히 초를 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연기금이 지금 순매수 전환이 좀 중요한데 연기금이 지금 수요일부터 보면요. 많이 팔아서 순매도라기보다는 아예 안 사고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래 이번 주는 연기금을 잘 봐야 되겠고 그나마 투시는 금요일날 야무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 매매가 특히 오전 한 10시 지나서부터 쭉 확대되는 경향이 수요일부터 계속되니까 이게 장 끝날 때까지 미니까요. 외국인들 아침에 팔았다가 오후에 순매도를 줄이고 이런 게 많은데 연기금은 뭐 끝까지 파니까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연기금이 좀 변하는지 이걸 좀 제일 먼저 봐야 되겠고요.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 완전히 번지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보면 같이 7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밀리는데 하이닉스는 8월 초 저점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급격한 청산 때 난 저점을 9월에 지지를 하면서 버티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전혀 버티지는 못하고 침몰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9월 하순에 반등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반등이 좀 미미하고 하이닉스는 그나마 야무지게 반등하고 그래도 어쨌거나 그동안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맥락은 같다. 그냥 차이는 빠질 때 누가 좀 덜 빠지느냐 반등할 때 누가 좀 더 오르냐 그 차이였는데 10월 들어서는 완전히 다르네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완전히 다른 흐름이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자 지금 보면 시장 코스피는 외국인 매매 방향과 코스피 지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연기금이 중요한데 코스피는 외국인이 중요한데 외국인이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순매수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 순매수하는 날은 상승 종목 수도 많다. 그런데 외국인 따지고 보면 또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날은 상승 종목이 좀 많은 경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 하이닉스다 하는 거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외국인 매도가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외국인이 25일 동안에 연속 매도한 적이 있는데 지금 23일째예요. 그런데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연속 순매도 금액으로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이미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순매도 날짜도 거래일수도 사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삼성전자가 역대급 매도 상황이고 안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 시장 오히려 코스닥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순매도가 우세하고 삼성전자가 빠지든 말든 외국인이 팔든 말든 상승 종목이 우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져도 하이닉스는 오른다. 결국 시장은 삼성전자와 이제 완전히 이별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빠진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순매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눈 깜짝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날도 오는군요. 그래서 보면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과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순매수 한다 하면 그날은 오늘은 되는 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속에서 이제 이게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에 6월 18일인가요? 6월 17일인가요? 이날에 바짝 다갔었어요. 다가서고 이제 돌파하기 전에 숨고르기 좀 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아마 여기 조금 숨고르다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왜 그러냐? 갈수록 점점 좋은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젠슨 황 CEO가 지금 우리는 계획대로 생산하고 있고 완전 생산 중이다. 수요가 인세인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반도체 겨울 온다고 떠들었던 애널리스트 아닙니까? 엔비디아 경영진이 블랙웰 칩, 차세대 GPU죠. 1년치 분량이 예약됐다.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하면 1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 줄을 서시오. 이런 때라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압도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지난번 엔비디아가 이렇게 쭉 빠질 때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빠져버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성장성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었죠. 그런데 여전히 전년 동기 80%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이는 환상적이다. 이건 업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나름 또 방귀를 좀 끼는 사람 얘기인데 그래서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 엔비디아가 만약에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런 뉴스를 보면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인지 투신이 금요일날 207억 순매수를 했어요. 코스닥에. 근데 순매수 한 종목 보는데 순매수 1위부터 4위가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소부장. 요렇게가 1위부터 4위에요. 원익 IPS, HPSP,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이 종목들이 순매수 1위에서 4위. 오호. 사실 그동안 3분기에 연기금이 소부장을 많이 줄였다 하는 기사는 보셨을 건데 투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10월 들어서는 태도가 바뀌는 조짐이 나타난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에 대한 매수가 뚜렷했어요. 투신을 보면. 그래서 시장이 그리고 투신이 보면 10억 이상 순매수한 종목수가 10개, 순매도한 게 8개 처음으로 말하죠. 저는 이런 걸 근래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현재 서서히 움직이구나 투신부터. 그래서 만약에 아직은 좀 더 시장이 시동을 걸지는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연기금이 이제 순매도가 급감하면은 상승 종목 수가 확 많아지면서 시장이 좀 뭔가 더 활기를 띨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소부장과 바이오 제약이 선도를 하면서 재료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관이 좀 많이 사길래 금요일 제가 주말에 리노공업 리포트를 한번 써봤어요. 리노공업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종목입니다만 그동안 보면 쭉 소부장이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상반기 고점을 쭉 밀리다가 이제 9월을 이제쯤 뭔가 추세 전환하려는 조짐인데 이 종목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 회사가 강점을 아셔야 돼요. 매출의 한 60% 정도가
스마트폰 이야기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은요, 사실 한 2016년 아니면 뭐 최근 몇 년 전 매년 한 3%씩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수요가 정체되면 이 회사도 성장성이 둔화돼야 되는데, 근데 수익성을 보면요, 성장성도 뭐 상대적으로 낮고 수익성도 견고합니다. 이런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회사 제품들이 네, 그래서 한 3만여 종의 제품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고객도 많고 다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범용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 하락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리고 이 회사가 R&D 용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R&D는 이제 우리가 신제품 만들기 전에 막 그 신제품에 대한 스펙들 테스트할 때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쪽을 일단 테스트할 때 쓰이면 이제 양산하면 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R&D 비중이 좀 높은 점이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이게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40%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이 회사는 독보적인 위치다. 쉽게 흔들릴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는 이 구조도 3만여 종의 제품을 다양한 회사로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 중에 세계 뭐 탑순이다 할 만한 종목이 사실 별로 없는데, 리노공은 탑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기관 매수가 많지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기관 매수가 좀 금요일 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이래요. 지금 소부장들이. 금요일 날도 리노공업이 3만여 주. 좀 많이 산 거죠. 전체 거래인 11만 주에 3만여 주면 30%가 넘으니까 많이 산 거죠. 자, 그래서 그 외에도 물론 우리 애청자님이 다 제 회원님이 들으시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 외에도 제가 프로 회원님들을 위해서 또 괜찮은 타이밍 좋은 반도체 장비주 제가 먼저 좀 알려드렸고요. 우리 정회원님들한테는 뿐만 아니라 바이오 유망주도 지금 반도체 바이오주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모가 좀 되신다면요, 우리 정회원 가입하기 하실 서비스를 받아보시고, 자, 프로 회원도 마찬가지, 당연히 프로 회원 하셔야 됩니다. 가입하기 하셔서 제가 이 감각이 좋을 때, 그래서 이런 종목 한 달에 한 종목만 건지시더라도요, 몇 달치 회비는 금방 마련될 거니까, 저는 그 회비를 우리 회원님들이 대표 잠을 아끼면서 분석하는데 힘내십시오 하는 후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각이 좋을 때. 자, 그리고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또 저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팍팍 전달돼서 이번 주에 여러분의 수익이 팍팍 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저는 그럼 화요일 날 정시 전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